안녕하십니까? 지능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목요일 5교시 미적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대부분이 수능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에서도 2점이나 3점짜리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강조할 테니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로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함수의 극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58페이지 문제 7번을 봐주세요. 두 문제가 어떤가요? 선생님, 문제 7번에 2번이 수능 문제와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로 수능과 직결됩니다. 교과서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가 되고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 문제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수능도 잘 볼 수 있다는 말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19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9년 문제는 문제 7번의 1번과 비슷하네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문제 7번을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수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복습 및 보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학생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진행해주세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문제입니다. 우리 그때 저번 시간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 7번입니다. 가장 기본은 교과서 문제로서 이 교과서 문제가 모의고사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이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한번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2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이 적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알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여기 문제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요거는 작년에 봤던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분석해서 꼼꼼하게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이 교과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식을 일반화시켜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 대신에 kx 고 밑이 2, 즉 자연상수 2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수의 밑으로 a 그 다음에 여기가 kx-1 자, 다음과 같은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전 시간과 동일하다는 거 동일하지만 상당히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분자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a의 kx-1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자, t로 치환을 하면은 여기에서
x가 0일 때. 자, x가 0이면 지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t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기에서 밑이 a. 자, 밑이 a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x는 1 넘기면은 로그 a의 1 플러스 t.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시간 형태로 바꿔볼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우리 kx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로그 a 1 플러스 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죠? t가 되겠죠. 저희 전 시간에 이 문제를 예제 4번, 자, 예제 4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봤을 겁니다. t를 밑으로 내려버린 다음에 여 위로 올리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됐죠? 여기가 로그 a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형태입니다. 그 녀석.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0에 무한대 거리니까 자연상수 2로 수렴을 했죠. 자, 따라서 남은 값은 로그 a의 2분의 1이 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그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과 진수를 바꾸는 요 내용 배웠을 겁니다. 자, 밑과 진수가 바뀌면은 분모 분자도 역전되는 거.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로그 2의 a가 돼서 밑이 2인 로그를 우리가 l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ln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이 식에서 분모, 즉 여기에 있는 분모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은 kx,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이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은 kx가 돼서 이 두 개가 똑같다면 여기가 3x면은 여기도 3x, 여기가 7x면은 여기가 7x, 이 두 개를 맞춰줄 수만 있다면은 간단하게 ln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밑이 a가 아니라 2다. 그러면은 ln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 문제가 우리 예제 4번에 2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 7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문제 7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어디를 맞춰줘야 되죠? 여기가 2x면은 여기도 어디로요? 2x로 맞춰줘야 됩니다. 2x로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다르죠? 여기는 x인데 여기는 2x라서 두 식이 똑같이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2를 곱해야지 약분돼서 x가 되겠죠. 자, 한편 요만큼. 자, 요만큼의 수는 ln2, 즉 ln2니까 1로서 수렴을 합니다. 즉 1 곱하기 2가 돼서 2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특정한 공식 하나를 외워둔다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런 형태는 한 번만 증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론 수학이 증명이 중요하지만 현재 3학년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에 너무나 큰 신경을 쓴 것보다는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방금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두 개가 같다면은 뭐 EX, EX, 뭐 KX, KX 여기 분모와 그 다음에 지수가 같다면은 여기가 뭐였죠? ln A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밑이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밑이 일반적인 A보다는 자연상수 2로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모의고사는 밑이 전부 다 2, 지금 자연상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는 똑같이 A를 2로만 바꾸면 됩니다. 즉 ln 2로 바꾸면 되고 ln 2는 1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작년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통해서 교과서 문제가 모의고사로 활용이 되고 이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으로 활용이 된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내일 무엇이 있죠? 내일 3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모의고사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은 수능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수능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들을 꼼꼼히 풀어본 학생들은 그의 수능에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나옵니다. 오늘 선생님은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이 교과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교과서가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수능을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게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분모는 그림 놔둘게요. 2x에 약간의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2에 6x 빼기 1. 자, 1을 뺐으면은 위에하고 똑같으려면 더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4x 더하기 1. 자, 우리는 식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2x에 그러면 가로를 한번 묶어볼게요. 2에 6x 마이너스 1 빼기 2에 4x 마이너스 1. 식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분모하고 분자를 x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x로 나누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로 나누니까 여기가 2밖에 안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2의 6x 빼기 1 마이너스 x에 2의 4x 빼기 1. 자, 우리가 기본 형태로 지금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아직 부족한 게 있죠? 자, 뭐가 부족하냐면은 여기가 6x입니다. 자,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6x로 고쳐져야겠죠? 자, 하지만 이 식의 전체적인 변화가 없기 위해서는 여기에 6만큼을 곱해줘야지 두 개가 없어져서 처음 식과 똑같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뒤에 4x가 있죠. 자, 여기가 4x니까 여기도
4x로 똑같이 맞춰주되 앞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갑니다. 자, 1로 가기 때문에 얘도 1로 수렴을 하고 얘도 1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럼 결국에 남은 것은 뭐가 남냐면은 2분의 6이 남고 4가 남겠죠. 따라서 2분의 2인 1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약간 변형된 형태긴 해도 우리는 9월 모의고사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수능 문제. 처음에 이 수능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9월과 수능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두 개 같이 나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2의 4x-2a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리미트 x가 0을 할 때 2의 4x 빼기 1 마이너스 2의 2x 뭐 이렇게 가로를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에 6x가 되겠죠. 9월 모의고사하고 다른 점은 분모 분자 위치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역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 나눴으니까 분자는 6만 남을 거고 여기는 2의 4x 빼기 1의 x 마이너스 x의 2의 2x 빼기 1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여기가 4x입니다. 여기도 4x로 고쳐주고 앞에다가 4를 곱하고 여기는 2x니까 여기를 2x로 맞추고 1을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방법과 똑같이 얘가 어디로 왔죠? 얘는 1로 수렴을 했고 여기 뒤에 이 녀석도 1로 수렴을 했죠. 자, 그러면은 방금 과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면은 여기는 4가 남고 2가 남고 분자는 6이 됐기 때문에 2분의 6, 즉 3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를 응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솔직히 전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알려줬던 로피탈 정리라는 걸 이용하면 더욱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서술형이 아니라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 수능에서 문제를 풀면은 로피탈 정리를 선생님은 썼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은 얘를 미분시키면은 4의 2의 4x 마이너스 2의 2의 2x의 6 x가 0으로 가면은 지수함수 1로 가니까 4 빼기 2의 6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로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느 정도 미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난 뒤에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우리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저것만 공부를 하면은 미분은 특히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은 일정 부분까지 풀어도 그 이상은 못 풉니다. 학생 여러분이 단순히 나 5등급 맞겠어 라고 하면은 로피탈 정리를 마음껏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3등급 이상 맞겠어.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로피탈 정리에 의존을 해서는 절대로 1, 2, 3등급 안에 들어서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석적인 방법 플러스 로피탈 정리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우리가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문제 7번에 1번 문제를 지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ln 1 더하기 3x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물론 마찬가지 이 문제는 작년 모의고사 문제이고 이 문제는 2019년도의 수능 문제입니다.
점점 영속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시나 조금 더 일반화된 모양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번에 여기를 그냥 네모로 줄게요. 네모. 물론 x가 0으로 가니까 x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 k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이 a, 로그 a의 1 더하기 역시나 kx 네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모와 여기 두 개가 일치가 됐을 때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네모로 바꿔볼게요.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로그는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더하기 여기가 k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니까 kx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얘와 kx와 kx2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자연상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얘는 2로 수렴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은 것은 로그 a의 2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위치 a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상형 로그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상형 로그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kx에 l에 1 플러스 kx로 여기에 있는 분자와 이 두 개가 같다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로그, 자, 위치 2니까 ln 2로 가겠죠. 한편 ln은 밑과 지금 진수 같으니까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뭐죠? 3x죠. 그럼 여기도 3x로 똑같이 맞추고, 그럼 곱하기 뭐가 돼야 될까요? 3이 돼야겠죠. 자, 한편 이 형태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 형태는 어디로 갔죠? 1로 갔죠? 따라서 1로 수렴을 해서 남은 값은 3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수능 문제 역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1 더하기 12x예요. 그럼 3밖에 없죠? 여기를 12x로 고친다면 얼마큼 곱해져 있어요? 4만큼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4를 곱해줘야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1로 수렴을 하니까 결국에 남은 값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 수능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 여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3x가 분모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능 문제에서 분모하고 분자를 3x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3x로 나누니까 ln 1 플러스 3x가 될 거고, 얘를 분자 부분 3x로 나누니까 여기가 3x가 되겠죠. 자, 한편 x의 제곱을 3x로 나누면은 3분의 x가 될 거고, 5x를 3x로 나누면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x가 0으로 가니까, 자, x가 0으로 갈 때 너무 녀석. 자, 얘는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을 할 거고,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3분의 5는 그대로 남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몇 개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kx의 ln 1 플러스 kx 즉 얘와 얘가 일치한다면은 요 로그의 극한값은 1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수가 a인 경우도 봤지만은 더 많이 쓰는 2로 바꾸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kx분의 2의 kx-1. 자, 이 녀석 마찬가지 분모 kx와 여기에는 지수가 kx가 같다면은 이 값은 어디로 갔죠? 1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 모의고사하고 수능, 교과서하고 이 연결고리를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선생님이 몇 문제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모의고사 문제하고 수능 문제는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다. 모의고사를 정말 잘 열심히 풀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결국에 수능에서도 잘 맞을 수 있더라. 자, 우리 수학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모의고사 분석을 철저히 해 나간다고 하면은 최저 등급이 됐든 또는 정시가 됐든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엄한 데를 파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발밑에 황금이 있는데 괜히 엄한 옆에 뒤에 엄한 곳을 공부하고 있으면 절대 그 황금을 캘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 가끔씩 학생들 공부할 때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엽적인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100점이 목표이다. 현재 96점이 나와서 100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겨우 한 60점, 70점 맞은 학생들이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80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떤가요? 그래도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문제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나요? 그러면 교과서 78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ln 속에 있는 7x가 눈에 보여요. 맞아요.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네요. 잘했습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밖에도 다른 수능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해 실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출제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적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문제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 감각을 익히는 과정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면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저도 저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을 우리가 아직 미적분을 처음 배우고 있어서 배울 내용이 많아 아직은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저도 미적분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수능 특강과 심율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에 맞춰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을 들으니 선생님도 기쁘네요. 벌써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내일은 3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에요.
맞아요. 내일 아침에 선생님들이 알려준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수령하여 집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지능고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자택에서 시험을 봐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이 들지만 누구보다도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열심히 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들은 이번에 투표도 한 어른이라고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그럼 내일 열심히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이과생들은 수학시험을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스스로를 믿고 화이팅 합시다.